왜 안 하냐? 여기에 대한 해답이 지금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지금 결국은 망치는 주범이 누구냐? 한동훈이야, 한동훈. 자, 신혜진 대표님한테 마이크를 옮기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지금 속보가 떴습니다. 이병준 기자를 국민의힘이 오늘 고발을 한다고 국민의힘의 법률지원단장인 주진우가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 2일에 네, 고발한다고 또 다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개를 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축하를 좀 해주십시오. 축하합니다. 축하. 박수. 박수.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는 유튜버 이병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을 하나. 자, 자살, 개목줄 등 극단적인 표현의 글은 당대표가 쓴 게 아니다. 동명이인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어쨌건 우리는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설명 좀 들어보고 PPT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MBC 기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제 입장이 뭐냐 물어봐서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훈이 직접 날 고소해라. 주진우 시켜서 제3자 고발을 하지 말고 한동훈 네가 날 직접 고소해라. 이렇게 입장 전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보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이 저 고소하고 제가 한동훈 무고죄로 엿고소하고 그러면 깔끔하게 끝나는 거죠. 자,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면요. 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예. 여론조사 게이트 2차 브리핑 좀 해드리면은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네이버 이제 뉴스에 나와 있는 한 기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장인 진영구와 그리고 와이프 진흥정, 딸 한지윤의 아이디 이 세 가지 아이디로 하나의 기사에서 각각 다른 부분을 인용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위에 빨간색 네모 지금 시중의 민심은 어쩌고저쩌고 이거를 장인 아이디로 갖다 이제 베껴 썼고요. 그리고 밑에 저 파란색 박스 보시면은 여권 핵심 인사는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여사가 대통령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다.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딸 아이디로 다음 게시판에 올리고 그리고 와이프 아이디로 또 다음 게시판에 올리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동일 인물.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여론조성팀 일원 내지는 팀이 이 네이버와 연계를 해서 다음 게시판을 공작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명백한 저항 증거가 나온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김건희에 꽉 잡힌 윤석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선동하는 기사죠. 거기에 김건희 측근 팔상시가 정진석 비서실장마저 패싱했다. 이 부분을 이제 장인의 아이디로 복사해서 저 다음 게시판에 붙여넣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저 와이프 아이디로 부인 아이디로 복사해서 다음 게시판에 붙여넣고 이것도 한 사람 내지는 하나의 팀이 공작을 했다는 명백한 저항 증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요것도 보시면은 요거 좀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이 장인 진영구의 게시물에 언급된 사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근데 이 사설에 달린 그 네이버 댓글 그것도 이제 베스트 댓글로 올라온 댓글을 딸의 아이디로 또 복사해서 다음 게시판에 붙여넣은 이것도 명백히 동일한 사람 내지는 하나의 팀이 공작을 했다는 저항 증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요. 그리고 이것도 좀 이게 최근에 정말 나왔던 건데 이거 충격적입니다. 자, 한동훈 똘마니 김종혁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김종혁이 올린 글을 또 복사해서 진영구의 아이디로 다음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리고 최우성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최우성? 완전 듣보잡인데 원래 그 원조 준빠 이준석 팬클럽 회장격이었던
그런 친구예요. 아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해가지고 저보다 좀 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 한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백수 건달입니다. 근데 이자가 이제 페이스북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린 거예요. 강명구 의원님 저한테 맞다이로 들어오세요. 근데 한동훈 장인의 아이디가 이 최우성의 글마저 복사해서 다원 게시판에 올린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친한계 인사들의 논평을 또 그대로 복사해서 다원 게시판에 올린 증거도 좀 확보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DC와 연계한 증거인데 이게 어제 나온 그 증거예요. 자 요거 보시면은 최용옥 저게 이제 한동훈 장모죠. 장모의 아이디로 윤석열이 김경수 복권으로 문재인의 충성 맹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쓰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문장을 DC 인사이드 기타 국내 드라마 갤러리에 올립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보시면은 다원 게시판에 8월 11일 날 올려요. 그리고 DC 인사이드는 이틀 뒤인 8월 13일에 올립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다원 게시판을 그 DC 인사이드에 올리고 나서 그 뒤에 올렸다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죠. 아 그냥 나는 DC에 있는 뭐 그냥 한동훈 띄우는 그 아무거나 복사해서 내가 붙여넣기 한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원 게시판에 먼저 올라온 글 아닙니까? 근데 DC에 그냥 랜덤한 사람이 다원 게시판에 하필 그 많고 많은 글 중에 한동훈의 장모가 올린 글을 복사해서 DC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확률은 거의 0%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인이 한 거예요. 이것도 99.99%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람이 다원 게시판에 장모의 아이디를 올리고 똑같은 글을 이틀 뒤에 DC 인사이드에도 올린 겁니다. 그리고 요 IP를 잘 보시면 156146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156146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것도 같은 IP죠.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IP라는 게 이제 그 컴퓨터 그 어드레스 같은 건데 같은 IP면은 동일한 장소에서 이 글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한동훈 잠깐 그 부분은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IP는 세 개의 숫자가 4개로 나열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일단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IP 2개는 맞다. 그러니까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위치라든가 지금 자꾸 일부 유튜버들이 IP 나왔으니까 다 나온 거 아니냐. 아니에요. IP 저거 2개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건 어떤 지역, 특정 이거 하면 거기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그 부분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IP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저 똑같은 걸 쓰는 사람이 많아요. 뒤에 또 3개, 2단위가 더 있으니까 저건 똑같다. 이병준 기자 말처럼 똑같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지. 아까도 이봉규 그 대표가 뭐 IP가 드러났으니까 경찰이 수사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적어도 언론을 다루는 사람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중요한 오늘 게다가 이병준이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한 아주 중대한 문제 물론 뭐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여기서 실수하면 우스워지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짚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2자리가 있는데 2자리가 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똑같은 문장을 같은 아이디의 글을 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이것도 100%는 아니지만 99.99%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것도 보시면은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죠. 요것도 다운 게시판에 먼저 올라오고 그 똑같은 글을 DC에 올린 겁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요거는 심지어 다운 게시판에 8월 12일 5시 55분에 올리고 2분 뒤에 DC 인사이드에 올린 거 봐서는 이거는 그냥 뭐 한 번에 처리한 거죠. 다운 게시판에 올리고 복사해서 바로 DC로 가서 붙여넣기 하고 똑같은 저 156146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거의 99.99%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요거는 심지어 같은 시간대
자, 똑같이 1514여기에요. IP 그 첫째 그 6자리가.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음 게시판이 8월 10일 6시 11분. DC 인사이드도 8월 10일 6시 11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다음 게시판과 DC 인사이드에 정확히 똑같은 글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게 이제 이런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무리 이거를 빨리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똑같은 분 단위까지 똑같은 시간에 이거를 이렇게 DC와 다음 게시판에 올릴 수가 있냐. 이것도 결국 매크로 내지는 어떤 매크로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의혹 제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월 13일 0시 55분에 올린 글을 똑같이 8월 13일 0시 55분에 DC 인사이드에 올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글을 이것도 뭐 거의 100%죠. 거의 100% 동일 인물이 한 것이다.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이것도 8월 10일 6시 1분, 8월 12일 6시 1분.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의심하는 거는 이게 이제 뭐 물론 한동훈 본인이 작업을 했을 수도 있고 진흥정이 뭐 워낙 커뮤니티 활동 많이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흥정이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의 여론조성 팀이 있다. 그 이미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론조성 팀 내에 있는 댓글 담당 팀이 팀 단위로 저는 이거를 작업을 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데 사실 이 한동훈 댓글팀에 대한 정황이 이미 7월 달에 나왔었어요. 이게 KPI 뉴스가 조사한 건데 자, 한동훈 기사에만 출동했다. 댓글 부대 실종 정황. 자, 이런 기사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한동훈 기사에 댓글을 많이 단 아이디 61개를 추려가지고 그 중에 이 한동훈 언급 기사에 댓글을 단 비율이 비율 상위 5개를 선별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디가 5개가 이제 나오는데 이 자기가 그 이제 댓글을 단 거에서 한동훈 기사에 단 댓글의 비율이 뭐 대충 보시면 96, 95, 95, 95, 94, 95% 정도. 그러니까 95% 정도는 한동훈 기사에 가서 이제 댓글을 단 거예요. 집중적으로. 자, 다음 슬라이드요.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61개 네이버 아이디 중에 한동훈 댓글팀 일원으로 의심이 되는,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활동이 좀 많았던 A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 A 계정과 동일한 기사에 댓글을 단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아이디를 추려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아이디 1 같은 경우는 A와 공통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개수가 737개. 근데 이 아이디 1이 작성한 전체 댓글 수가 1649개예요. 그러면은 비율상으로 이 아이디 A와 공통 기사에 댓글을 작성한 비율이 44.69%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아이디 2도 42% 정도, 아이디 3은 41%, 아이디 4 39%, 아이디 5 3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직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아요. 댓글을 다는데 그냥 랜덤한 아무 그 랜덤 관계없는 랜덤한 제3자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댓글을 작성한 기사와 똑같은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0.01%도 안 되죠. 하루에 기사가 뭐 수만 개가 나오는데 동일한 기사에 댓글을 작성할 확률이 얼마나 낮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그게 무려 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거 우연히 나온 숫자가 아니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팀으로. 이 6명이서 아이디 1, 2, 3, 4, 5랑 A가 팀으로 자, 이쪽 가자. 그 기사 가서 댓글 쫙 달고, 야, 이 기사 가자. 그 기사 가서 댓글 쫙 달고, 이런 식으로 팀으로서 공작을 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거 명백한 증거가 이미 7월 달에 나왔어요. 7월 달에 나왔는데 결국은 얘네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냐, 혹은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조직적으로 한 거냐,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사안이지만 어쨌든 간에 한동훈을 위한 댓글 부대가 있는 것만큼은 이제는 너무 명확해졌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할 만한 저항 증거였다면은 이제는 뭐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렸다시피 거의 뭐 확신을 할 만한 저항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어요.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이 댓글팀이 대체 어떻게 조직이 됐는지, 리더가 누군지, 조직원들은 누군지 그런 것들은 경찰 수사 내지는 뭐 양문석이 지금 뭐 한동훈 댓글팀 전용 특검을 또 발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양문석 의원실에 또 이제 자료를 전달을 해줬는데 뭐 특검을 통해서 밝혀지든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든 저는 이 한동훈 댓글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김건희 특검법 지금 통과시킨다고 벌써부터 협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거 싹 다 까발려서 한동훈 끌어내리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민의힘에 의해서 고발 당한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12일 월요일 날 한다는데 또 2일 월요일 날 한다고 하는데 그거 봐야 돼요. 그때 가서 완전 사기꾼 집단이기 때문에 예, 이병준을 그때 가서 고발했다고 또 하는데 내년에 한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철기 기자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당계 이슈가 그동안은 이제 당원 게시판 이병준 기자가 지금 그 많이 파헤치고 또 집단지성으로 네티즌들이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일파만파로 커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조중동이 물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일보를 제외한 중앙동아 그리고 석가는 문화일보 아니겠습니까? 문화일보, 특히 문화일보는 이건 여론 조작이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수사만 시작하면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듯이 드루킹도 깜빵 갔고 김경수도 깜빵 간 일이에요. 한동훈이가 깜빵을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있는데 그 한 단계를 갖다가 넘어갈 그 허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사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자백인데 그 자백을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여론 조작팀의 멤버인 장해찬과 배승희가 빨리 자수를 해야 되는데 자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신혜식 대표가 1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도 입을 꼭 닫고 있고요. 좀 전에도 장해찬이 페이스북으로 올렸는데 계속 힘없는 유튜버를 고발하지 말고 나를 고발해라. 자기가 그냥 자수를 하면 될 텐데 고발해라 해가지고 적대적 공전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늘 중요한 게요. 그 민주당의 박주민이가 또 폭로를 했어요. 유난 면담 뒤에 친한계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자기한테 와서 김건희 특검법 대여 협상을 걸어달라.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일종의 친한계 의원들이 민주당의 박주민에게 사주를 했다라는 폭로가 박주민 입에서 나왔어요. 이건 뭐냐면은 친한계 의원들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는 뭐 김건희 특검법 고려 안 한다라고 자기 내 입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현실은 지금 완전히 그 구석에 몰린 한동훈이 당계 이슈, 여론 조작 이슈로 몰린 한동훈이 특검법으로 이 상황을 갖다가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되면은 그 특검 사주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앞잡이, 특검은 곧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윤석열 탄핵을 한동훈이 앞장서려고 했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지금 발견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쁩니다. 예. 또 그 다음에 우리 우동균 기자가 최근의 상황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뭐 게시판 관련해서 브리핑도 지금 2번 했고 또 여러 채널 통해서도 콘텐츠들이 의혹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 홍철기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또 뭐 김재현 최고위원 같은 분들도 그렇고 지금 공개석상에서도 이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동훈의 전략이 뭐냐? 그렇게 좋아하던 언론 플레이 지금 안 하고 있고요.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응할
응하지 않겠다. 유튜버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내가 응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지금 시간 끌기 전략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사안이 드러난 것은 당연하겠지만은 우리가 그걸 다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한동훈 사퇴, 근데 그냥 사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법적 단죄를 구속 요구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하세월이에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누군가가 혀를 뚫어야 됩니다. 자기네들은 이제 더 대꾸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 나온 얘기만 볼까요? 그동안 저희도 얘기했었습니다. 이게 그 한동훈 가족 그 계정들 그 이름들이 올라가는 글들의 패턴을 보면은 이거는 각자가 자발적으로 썼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이거는 누군가가 관리를 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어느 기사를 가지고도 얘도 올리고 또 어느 IP를 가지고 얘도 올리고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 의혹이 커뮤니티랑도 연관되어 있고 네이버 기사 댓글 다 연관되어 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여론 조성팀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여론 조성이잖아요. 결국 당원 게시판이 본체가 아니에요. 당원 게시판을 톡하고 말해서 조회수에 발면 10, 20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 누가 들어가서 봅니까? 그 말은 뭐냐? 여기서 올리고 따다 올리고 저기서 올리고 따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당원 게시판 쫙 더럽힙니다. 한 달까지 해가지고 그래놓고 종편에서 야 당원들 반응이 이렇다. 대통령 싫어한다. 한동훈을 좋아한다. 이거 계속 해온 거 아닙니까? 김종혁이 최고위원회에다가 보고하고. 그러니까 이런 이 여론 조성의 쳇바퀴 이게 지금 일부가 이건 거고 결국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배승희 변호사 장해찬 전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 조직을 알고 실행됐고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사실 아까 뭐 글 소개했지만은 힘없는 뭐 유튜브 고발하지 말고 뭐 해라 이런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이면은 모든 걸 밝히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본질은 결국 여론 조성팀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곁가지에서 더 나가가지고 본인 다 알잖아. A부터 Z까지 다 알고 있어. 우리는 지금 A에서 Z 중에 한 B 정도, B, C 정도 우리가 지금 들추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빨리 끝내길 원한다면은 배승희 변호사도 그렇고 장해찬 씨도 그렇고 하루속히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낸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겁니다. 예, 박수. 우동균 기자 정말 똑똑하죠. 자, 그런데 우동균 기자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줬는데 핵심은 우리가 법적으로 끝장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변호사 정광훈 목사님 무죄를 이끌어냈던 정말 똑똑한 젊은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가 이 사건의 법적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준비한 거는 여러 개 있는데요. 다 생략하고 여러분 지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이병준 기자 고발당했다는 소식을 좀 전에 듣고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게 고발이 되나? 고발을 하다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듣고 딱 보니까 거기서 이상한 점이 5가지가 발견됐어요. 우와. 그 문구에서. 자, 첫 번째는 고발인이 한동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전에 김의겸 고소는 한동훈이 직접 했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민사소송까지 본인 이름으로 걸었어요. 근데 왜 지금은 한동훈이 직접 고소 안 했을까요? 이상하죠? 두 번째, 너무 늦었어요. 고소가. 고소할 거면 바로 했어야죠. 과연 왜 뭘 고민하느라고 그 시간 동안 거의 한 달 되지 않았나요? 이거 한 달 됐죠. 그렇죠. 그럼 그동안 뭔가 뭐 장난쳤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한 달 동안 무엇을 했길래 이제서 고발을 했을까? 자, 세 번째부터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MBC 뉴스가 맨 처음 떠서 한번 제가 봤는데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내려주시죠, 좀 더. 네, 글 좀 더 내려주시. 자, 네, 여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 표현의 글은 한동훈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제가 이상한 게 한 3가지가 보여요. 첫째,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당원 게시판에 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지금 당대표 한동훈 명의 계정이냐 아니면 동명이인 계정이냐 궁금하죠, 여러분? 그거 밝혔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거 안 밝혔죠, 아직. 네. 본인 계정인지 본인 아닌지. 입으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 본인이 아니라 다른 당 입장에서도 그게 한동훈 계정인지 아닌지 밝힌 적이 제 기억이 없거든요. 기본인데 그게 가장. 고발을 하면서도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안 밝힐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 다음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아까 다시 띄워주세요.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 야, 직접 보이죠? 딱 직접 이렇게 딱 박아버렸네.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 이게 허위사실이라면 뭐예요?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쓰지는 않았다라는 게 지금 저 말의 의미예요. 그럼 직접 쓰지 않았으면 어떻게 썼어요? 간접적으로 썼다? 누굴 시켜서 썼다? 이런 어떠한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법적 그리고 우리 국어만 할 줄 알아도 해석이 가능하죠? 직접 쓴 건 아니다. 직접 쓴 건 아니다. 교묘한 말장난. 아주 교만. 만약에 저 같으면 당당하다면은 나 안 썼어. 이래야지. 나 그거 직접 안 썼어.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어요. 저 문장 안에. 그 다음 문장 보세요.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모든 발언은 또 허위 사실이다. 이게 허위 사실이 몇 개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기? 직접 썼다는 게 허위 사실. 그리고 그걸 전제로 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지금 제가 고발장은 못 봐서 저 문장만 가지고 제가 합리적으로 추정하면 뭐냐면 당대표가 저 글을 직접 썼다라는 게 고발 사실이 아니에요. 아하. 고발 내용이요. 그게 고발이 아니라 그걸 전제로 한 다른 발언들이 고발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대표 한동훈이 저 글들을 썼다라는 걸 가지고 고발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 글을 가지고 제가 해석할 때는. 그걸 전제로 해서 다른 발언들을 한 거를 고발한 거예요. 다른 건수를 이제 찾은 거죠. 그거는 고발 안 한 건지 못 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점들이 지금 저 문장에서 보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 방해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업무 방해인데 가족들이 여러분 그 가족들이 연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혹시 헷갈리시는 분 아직 나 확신을 못 하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긴 안 계시네. 아무도 안 드셨어요. 근데 여기 안 계신 분들 중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뭐 저도 뭐 IP를 제가 확인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아닌 동명이인들이라면 이런 점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한동훈 대표 가족 6명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또 다른 6명의 사람이 존재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당원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국민의힘 게시판에 글을 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한동훈의 열렬한 지지자들이어야 하고 그 6명이라는 또 다른 6명이 제일 중요한 건 그 6명이 서로 아는 사이여야 돼요. 아는 사이이고 한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글을 쓸 때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 어떤 합의를 하냐? 6명이 야 내일 글을 쓰는데 저녁 8시부터 8시 30분 사이에 요 30분 사이에 다 써야 돼.
다른 시간에 쓰면 안 돼. 그런 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 30분 사이에 글을 막 6명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30분 사이에서만 글을 쓰자는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경우는 도저히 상정할 수가 없고 뭐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합리적,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합리적인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업무방해에 관련된 혐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경찰 수사는 사실 뭐 IP 추적하고 서버 압수수색만 하면은 간단히 다 나옵니다. 간단히 다 나옵니다. 명의자 누군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 명의자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것만 확인하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이 다 나오는 것인데 변호사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런데 네. 당에서는 계속 정당법 때문에 공개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당법 24조.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죠? 영장이 아니. 왔는데 공개를 하면 그거는 선관위에서 이미 발표를 했어요. 예, 당내 문제는 공개를 해도 상관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에 대한 당대표 본인에 대한 의혹이고 가족에 대한 의혹이면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사람으로서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 것인데 지금 이렇게 저물쩍 넘어가는 거는 완전히 저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문재인과 이재명의 그런 대응 방식과 똑같이 따라한다. 그냥 씻고 가는 거.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유체이탈 화법으로 남의 얘기하듯이 완전히 민주당식. 그러니까 문재인을 뭐 존경한다, 뭐 그런 식으로 역시 한동훈답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깨끗하게 사실관계 인정하고 자신이 잘못한 게 있다면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치적, 도리적 책임을 지는 것이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나중에라도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하지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넘어간다면은 도저히 점점점 나락으로밖에는 갈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요거 하나 좀 정리할 게 있는데 우리 그 명예훼손 고발해봐야 처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사건 때문에 대법원에서 김명수와 권순일이가 거짓말이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미 이재명의 판을 깔아줬으니까 그거하고 업무방해라 그러는데 모여서 공작하고 댓글 다는 게 무슨 업무예요 그게. 할 수 없이 지금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볼 생각에 고발을 한 것 같은데 내가 하도 고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하고 얘기도 좀 했어요. 그 재판에 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하고요. 5.18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김대중으로부터 출발된 그 모든 자료가 지금 대한민국 법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람 이름을 얘기 못하는 게 바로 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계속 벌금형이에요. 모든 사항은 다 밝혀져 있습니다. 25년 동안 밝혔는데 아까처럼 뭐 내가 언제부터 밝혔는데 이래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그 사항까지도 이미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걸 법원이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이걸 절대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늘 정하은 목사님이 이런 포럼을 저번에 우리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이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마 자주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검사 탄핵을 넘어서 어제는 감사원장 탄핵 이제 윤석열 탄핵은 이제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군밖에 없는데 군이 총을 들고 나설 수 없다면 학생이 몽둥이 들고 나설 수도 없고 천만 국민이 이제는 주먹을 들고 나서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한 가지 좌파나 주사파나 종북 좌파나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는 목표를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 물러서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 결과를 본다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은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 자신의 눈에 피눈물을 흘린다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시킨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과 특검 압박을 받고 있고 한동훈은 단계 논란으로 저 압박을 받고 있고 박영수와 양재식이는 어제 12년간 7년의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걸 어떻게든 빠져나가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이는 2심에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 다른 재판에서 벌어졌던 그것 갖다 대면 백발백중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안 가면 이제 잡아다가 우리가 잡아 넣어야 돼. 그리고 아마 유튜브들 이제 여러분들 아까 뭐 구독자 올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제 목사님하고 저희들이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개된 이런 뭐 행사를 많이 해서 유튜브에 구독자들이 더 오게 하는데 사실 구독자가 많다고 수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1000만 구독도 50원밖에 못 버는 게 있고 10만 구독자도 300만 원, 500만 원 버는 데가 있어요. 실제 그걸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거지 구독자에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또 구독자가 많아야 보는 사람이 많겠지, 그죠? 근데 그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그만 양질의 이런 콘텐츠를 자주 올리면 아마 내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매번 일에 다니면서 뭐 집회 찍고 이러다 보면 뭐 구독자도 안 늘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가장 잘 보게 하는 거는 쇼킹한 걸 본인이 만들어야 돼. 여기 정도에 가면 쇼킹한 장면이 하루에 수백 개씩 벌어져요. 그런 걸 잘 찍어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자꾸 만들면 구독자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유튜브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신문기자를 출발해서 오늘 유튜브까지 오면서 1인 미디어 시대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나마 흔들리지 않고 있다. 유튜브가 없었으면 아마 이미 폭동으로 대한민국이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고가 아니라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치닫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가 앞장서 주시고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정관 목사님 통해서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공개적인 유튜브 촬영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이제